장례시장은 새벽 5시부터 차가운 바닷바람이 골목을 스치며 짠 내음이 시장 전체에 퍼졌다. 시장 한쪽 구석에 강해수산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가게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49세의 김미숙은 이미 큰 칼을 들고 방금 도착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보통이 아니었다. 생선 한 마리를 칼끝으로 깨끗하게 해체하는 모습은 마치 무술의 춤을 보는 듯 정확하고 아름다웠다. 칼이 지나간 자리에는 깔끔한 흔적만 남았고 어떤 망설임도 없었다. 미숙 언니, 오늘도 일찍 나왔네. 몸 좀 챙겨. 옆에서 젓갈을 파는 순자 아줌마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자 미숙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받아들었다. 내가 안 나오면 누가 이 시장을 지켜? 여기 사람들은 내 생선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잖아. 겉으로는 퉁명스러워 보였지만 순자는 미숙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말은 거칠어도 시장 사람이 아프면 제일 먼저 달려가 도와주는 게 바로 미숙이었기 때문이다. 미숙이 장례시장에 가게를 연 지 벌써 7년째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온 건 그보다 훨씬 전이지만 이곳에 정착한 건 몇 년 전부터였다. 가끔 미숙은 가게 앞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기곤 했다. 멀리 이탈리아에서 보낸 시간, 6세에 입양되어 낯선 땅에서 자라야 했던 외로움,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선택했던 어두운 길까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였다. 그녀의 등에 숨겨진 용 문신과 그 위에 새겨진 흉터는 그 모든 과거를 말해주고 있었다. 미숙이 칼을 닦으며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손목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흉터가 살짝 드러났다.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연을 품고 있는지 시장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다만 여름에 반소매를 입을 때 보이는 팔의 흉터와 목덜미에서 살짝 보이는 문신만이 그녀의 과거를 짐작하게 할 뿐이었다. 오전 10시, 시장이 본격적으로 붐비기 시작했다. 미숙은 칼질을 멈추고 한 남자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벌써 3번째로 미숙의 가게 앞을 서성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서 묘한 그리움이 느껴졌다. 결국 남자는 용기를 내 생선 한 마리를 가리켰다. 저기, 그거 한 마리 주세요. 미숙이 생선을 포장하는 동안 남자는 계속 미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불쾌감을 느낀 미숙이 고개를 들었다. 왜 그렇게 쳐다봐요? 얼굴에 뭐 묻었나요? 남자는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며 돈을 건넸다. 아니요, 어디서 본 얼굴 같아서요. 미숙은 별 생각 없이 거스름돈을 주고 다음 손님을 맞았다. 하지만 남자가 시장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미숙은 묘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 걸음걸이, 어깨를 살짝 기울이는 습관까지 어디서 본 듯한 기분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손님이 모두 떠난 오후 5시. 미숙은 가게 안쪽 작은 서랍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냈다. 6세의 미숙과 13세의 오빠가 웃으며 찍힌 사진이었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이탈리아로 입양되던 날, 오빠는 울지 마 라며 이 사진을 주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오빠, 나 아직 잘 지내. 걱정 마. 언젠가 꼭 널 찾아낼 거야. 미숙은 사진을 다시 깊숙이 넣고 마른 수건으로 칼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그녀의 거친 손등에는 시간의 흔적과 함께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깊이 새겨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시장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다. 상인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가득했고 평소라면 활기차야 할 시장의 분위기도 어쩐지 무거웠다. 미숙이 생선을 진열하며 옆 과일 가게의 은희에게 물었다. 은희야, 오늘 왜 다들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었어? 은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못 들었어? 최근에 검은파라는 조직이 이 일대를 장악하려고 한대. 어제 저녁엔 생선의 가게에서 보호비를 내라고 협박했대. 미숙은 무관심한 듯 생선을 계속 진열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손님을 다 맞이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시장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 5명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가운데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차였다. 이름은 박강철이었다. 시장 상인들은 그들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고개를 숙이거나 눈을 피했다. 두려움에 떠는 표정이 눈에 띄었다. 강철 일행은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보호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거부하는 상인들에게는 물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미숙은 가게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뒤쪽 서랍에 손을 뻗었다. 그곳에는 작은 칼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마침내 강철 일행이 미숙의 가게 앞에 도착했다. 강철은 큰 접시 위에 손을 얹고 뻔뻔하게 미숙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강해수산이군. 정직하게 거래하자. 300만 원.
부담 없는 금액이지? 미숙은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운 빛이 깃들어 있었다. 미숙의 손은 칼을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강철이 미숙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미숙의 표정에서 평범한 상인과 다른 무언가를 느낀 듯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곧 자신의 부하들을 의식한 듯 더 오만한 태도를 취했다. 아줌마, 말 잘 골라. 여기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왜 아줌마만 이러는 거야?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강철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손에는 페트병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둘 사이에 긴장감이 시장의 공기를 갈라놓을 듯 흘렀다. 미숙의 눈빛은 유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장례시장에선 생선보다 더러운 인간은 안 받아. 당장 꺼져. 말을 마친 미숙은 망설임 없이 강철을 향해 페트병을 던졌다. 페트병은 강철의 가슴에 정확히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장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강철의 부하들이 미숙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강철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재밌네. 아줌마,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곧 알게 될 거야. 강철의 입가에 불쾌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들이 등을 돌려 시장을 빠져나가자 상인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 주인 최영석이 미숙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미숙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는 듯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미숙이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간 후 누군가가 가게 유리창을 깼다.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작은 돌멩이 몇 개가 보였고 바닥에는 조심해 라고 적힌 쪽지가 던져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미숙은 깨진 유리창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깊은 결심이 느껴졌다. 이탈리아에서 보냈던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묻어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기억이었다. 미숙은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주우며 무언가를 결심한 듯했다. 그녀의 손등에 있는 얇은 흉터가 햇빛에 비쳤다. 이건 단순한 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장례시장 위로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깨진 유리창은 미숙이 새 것으로 교체했지만 시장에 떠도는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상인들은 이제 미숙을 볼 때마다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어제 박강철에게 맞선 유일한 사람이 미숙이었기 때문이다. 아침부터 내리는 이슬비가 시장의 무거운 분위기를 더 짙게 만들었다. 미숙 씨, 괜찮아요?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생선을 사러 온 단골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숙은 평소처럼 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그런 쓰레기 같은 놈들 이탈리아에서도 많이 봤으니까. 미숙의 말에 손님은 더 묻지 못하고 생선만 받아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 숨겨진 의미를 진짜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옆 정육점에서 고기를 썰던 최영석만이 미숙의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다. 오전 11시 시장 입구에서 다시 소란이 일었다. 어제보다 더 많은 10명 가까운 남자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앞장선 박강철은 더 험악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곧장 미숙의 가게로 걸어왔다. 시장 상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듯 모두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누구도 나서서 막을 용기가 없었다. 박강철 일행이 강해수산 앞에 도착했을 때 미숙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칼을 내려놓고 몸을 돌렸다. 어제 이야기가 끝나지 않은 것 같네. 미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다. 강철은 웃으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 진열된 생선을 하나씩 바닥에 던지기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도 따라하기 시작했다. 미숙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이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여주는 거야. 어제 내가 얼마나 친절하게 말했는지 기억해봐. 강철이 미숙 앞으로 다가갔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미숙의 뺨을 가볍게 쳤다. 그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미숙의 눈에 무언가 빛났지만 그녀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참을성이 많네. 강철이 말을 이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아줌마, 문신 있지? 목덜미에 살짝 보이던데. 강철의 말에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가 손을 뻗어 미숙의 목덜미를 만지려 하자 미숙은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그의 팔을 잡았다. 그 움직임은 너무 빨라 강철조차 놀랐다. 과거가 있네. 그 손놀림. 보통이 아니야. 어디서 배웠는지 나한테 한번 시험해보라고. 다 같이 구경하자. 강철의 도발에 시장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그들의 눈에 미숙은 그저 생선 가게 아줌마였지만 강철은 무언가를 아는 듯했다.
미숙은 천천히 강철의 팔을 놓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칼날이 다시 나를 세우는 듯했다. 넌 누구야? 미숙의 조용한 물음에 강철은 더 흥분했다. 그는 부하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웃으며 말했다. 야, 이거 재밌어질 것 같아. 이 아줌마, 뭔가 있네. 그 순간 미숙은 강철의 주의가 자신에게서 멀어진 틈을 타 손을 뻗어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하지만 시장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경찰 온다. 그 말에 강철과 그의 부하들은 순간 당황했다. 강철은 미숙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음에 보자. 아줌마, 오늘은 여기까지야. 강철 일행이 급히 시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결국 경찰은 오지 않았다. 누군가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 같았다. 미숙은 바닥에 흩어진 생선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과거의 그림자가 서서히 그녀를 덮쳐오는 듯했다. 정육점의 최영석이 조용히 다가와 미숙을 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어지러진 가게를 정리했지만 영석의 눈에는 미숙을 향한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미숙의 손이 떨리는 것을 발견하고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네요. 미숙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손을 멈췄지만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생선을 정리했다. 그날 가게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고 미숙은 혼자 남아 가게를 깨끗이 청소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결심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날 밤 미숙은 자신의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갔다. 문을 열자마자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들어가 소주 한 병을 꺼냈다. 오랫동안 입에 대지 않았던 술이었다. 한 잔, 두 잔,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밀려오는 과거의 기억. 미숙은 마지막 잔을 비우고 천천히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욕실 거울 앞에 선 미숙은 천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상의를 벗자 거울에 비친 그녀의 등에는 거대한 용 문신이 드러났다. 아름다운 용의 문양이 등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그 아래 다른 문신의 흔적과 거친 흉터가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미숙은 손을 뻗어 용 문신 아래 숨겨진 흉터를 따라 만졌다. 이제 정말 깨어나야 하나. 미숙의 눈앞에 20대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이탈리아 로마, 비가 내리는 밤, 마을의 작은 가게에서 조직원들이 노인을 괴롭히는 것을 본 미숙은 망설임 없이 끼어들었다. 그때 미숙은 이미 센토포리에라는 작은 조직의 일원이었다. 그날의 개입은 결국 큰 조직 간의 충돌로 번졌고 미숙은 깊은 흉터를 여러 개 입었다. 그때도 참지 못했는데 미숙은 흉터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흉터 위에 용 문신을 새겨 그 흔적을 숨겼던 시간, 그리고 결국 그 문신마저 다른 문양으로 덮어버린 과거까지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숙은 서랍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사진이 있었다. 어린 시절 오빠와 찍은 흑백 사진, 이탈리아에서 보낸 양부모와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의 미숙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차가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모습. 그 당시 미숙은 이미 센토포리에에서 단련된 조직원이었다. 어떤 기술은 몸이 기억한다고 하던데 미숙은 쓰게 웃었다. 30대 초반, 미숙은 큰 사건에 휘말렸다. 조직 내 권력 다툼에서 그녀는 무고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조직과 맞서게 되었고 그 결과 무시무시한 상처와 함께 조직을 떠나야 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10년 후였다. 오랜 시간 자신을 숨기며 평범하게 살아보려 했지만 이제 그 평온이 깨졌다. 미숙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강철이 때린 그 부위를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 굴욕감이 다시 가슴을 태웠다. 미숙은 과거 센토포리에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설원의 여제 미숙을 떠올렸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름만 들어도 떨었을까. 내가 그냥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사는 사람이었다면. 미숙의 손에서 앨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사진을 주었다. 어린 시절 오빠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입양되기 직전 오빠는 울지 마 라며 이 사진을 주었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오빠, 나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었어. 근데 안 되나 봐. 미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50세가 되려는 나이에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조직원 시절의 강함도, 생선 가게 아줌마의 평범함도 그녀의 진짜 모습이 아닌 듯했다. 미숙은 결심한 듯 서랍으로 다가가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상자 안에는 낡은 단검이 한 자루 있었다.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유일하게 챙겨온 물건이었다. 미숙은 단검을 손에 들고 천천히 어루만졌다. 그 단검에는 미숙만 아는 작은 집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내가 진짜 원했던 건 그저 평범하게 사는 것뿐인데. 미숙은 한참 단검을 바라보다 결심한 듯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일어섰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생선 가게 아줌마 김미숙의 눈빛이 아니라 이탈리아 로마에서 한때 설원의 여제라 불렸던 그 눈빛이 돌아온 듯했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과거와 마주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가 온 듯했다. 이번엔 내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방법으로. 미숙의 마지막 중얼거림이 조용한 방에 퍼졌다. 다음 날 장례시장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강철 일당이 또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상인들은 평소보다 조용히 장사를 시작했다. 김미숙도 여느 때처럼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어제의 혼란은 사라지고 묘하게도 차분해 보였다. 정육점의 최영석은 미숙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고기를 자르던 손을 멈추고 미숙의 가게로 걸어갔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영석은 미숙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미숙 씨, 그 손기술을 써도 괜찮겠어? 그 등 또 아플 텐데. 영석의 말에 미숙은 칼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위문이 떠올랐다. 무슨 뜻이에요? 영석은 미소를 지으며 미숙의 손을 바라보았다. 나 20년 전 로마에서 공안부 요원으로 근무했었지. 설원의 여제라 불리는 여자가 있었는데 칼을 잡으면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어. 미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시절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난 지금 그냥 생선 파는 아줌마예요. 영석은 미숙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제 네가 보여준 반응은 생선 파는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어. 이 시장은 우리 모두의 터전이야.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 미숙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결심이 보였다. 영석 씨, 여기 얼마나 오래 계셨어요? 28년 이야. 공안을 그만두고 여기 가게를 연 지가 벌써 그 정도 됐지. 미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혹시 이 근처의 옛 사람들, 경찰 같은 분들과 아직 연락이 되세요? 영석의 눈이 빛났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가게로 돌아갔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약속이 오간 듯했다. 그날 하루 종일 강철 일당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 사람들은 안도했지만 미숙은 이것이 폭풍전이 고요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해가 지고 시장이 문을 닫는 시간.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내렸다. 가게를 나서자 영석이 다가와 작은 쪽지를 건넸다. 오늘 밤 10시 장례시장 뒷골목. 미숙은 쪽지를 받아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박강철과 그의 부하 5명은 장례시장 근처의 작은 주점에서 나왔다.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강철은 특히 흥분한 모습이었다. 내일은 그 생선 가게 아줌마를 아주 혼내줄 거야. 어디서 배웠는지는 몰라도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너무 나대. 그들은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을 걷던 중 갑자기 앞쪽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강철이 놀라 멈춰 선 순간 그의 뒤에 있던 부하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누구야? 강철이 소리쳤지만 대답 대신 주변에서 바람 소리만 들렸다. 골목은 갑자기 고요해졌고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강철 일행 한가운데로 착지했고 그 충격으로 모두가 균형을 잃고 흩어졌다. 그리고 5명, 10명, 점점 더 많은 검은 그림자가 골목 양쪽에서 나타났다. 뭐야, 이게? 강철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군인 출신임이 분명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치명적이었다. 강철의 부하들을 마치 춤을 추듯 가볍게 제압했다. 단 한 명도 중상을 입히지 않고 모두를 완벽히 제압하는 솜씨는 놀라울 정도였다. 강철은 공포에 떨며 도망치려 했지만 그의 앞에 한 그림자가 내려섰다. 다른 이들과 달리 이 인물은 검은 장갑을 끼고 있었다.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쥐어져 있었다. 넌 누구야? 강철의 떨리는 목소리에 대답 대신 검은 장갑을 낀 인물은 단검으로 강철의 셔츠를 재빨리 베기 시작했다. 그 손놀림은 마치 생선을 손질하듯 정확했다. 강철은 놀라움에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불과 몇 초 만에 그의 셔츠는 앞뒤로 찢어졌고 그 자리에 단검으로 글씨가 새겨졌다. 물은 흘러도 칼은 남는다. 검은 장갑을 낀 인물이 강철에게 다가가 귓가에 속삭였다.
장례시장엔 손대지 마. 강철이 반항하려는 순간 그의 손등에 날카로운 통증이 스쳤다. 피가 배어나기 시작했다. 검은 장갑을 낀 인물의 움직임은 다른 이들과 달랐다. 그 손놀림은 마치 7년간 칼을 다뤄온 사람의 것이었다. 오늘은 경고야. 다음엔 용서 안 해.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분명히 여자의 목소리였다. 강철의 눈이 커졌다. 그는 그 목소리를 기억하는 듯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강철 일당은 시장 입구에 버려졌다. 그들의 셔츠와 등에는 같은 글씨가 칼로 새겨져 있었다. 물은 흘러도 칼은 남는다. 다음 날 아침 장례시장은 기묘한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강철 일당이 누군가에게 습격당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다. 미숙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어제보다 더 날카롭고 정확했다. 최영석이 미숙의 가게에 들러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오늘 날씨 좋네요. 미숙은 커피를 받아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오른손 검지에 새로 생긴 작은 흉터가 눈에 띄었다. 강철의 손등에서 흘러내린 피가 묻은 자리일까? 네, 정말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손님이 많을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그들은 미숙을 볼 때마다 이전과는 다른 존경과 두려움이 섞인 시선을 보냈다. 강철 일당이 미숙의 가게를 어지럽히고 그 다음날 그들이 습격당했다는 사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모두가 느꼈다. 강철 습격 사건 이후 장례시장은 오랜만에 평화를 되찾았다. 상인들은 이제 미숙을 볼 때마다 묘한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강철 일당이 미숙 때문에 당했다는 소문은 이미 시장 전체에 퍼져 있었다. 미숙은 여전히 새벽부터 가게를 열고 생선을 손질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듯했다. 영석은 미숙이 평소보다 자주 서랍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보는 것을 눈치챘다. 그 낡은 흑백 사진, 미숙과 오빠의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그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다. 미숙은 칼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문득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는 기운이 느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며칠 전 생선을 사러 왔던 중년의 남자가 다시 찾아와 있었다. 50대로 보이는 그 남자의 얼굴에는 기묘한 긴장감이 떠올랐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미숙은 평소처럼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생선을 고르는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봉투였다. 그의 손은 살짝 떨렸고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혹시 이 사진, 아는 사진인가요? 남자가 봉투에서 꺼낸 것은 낡은 흑백 사진이었다. 미숙의 숨이 순간 멈췄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치밀어 올랐다. 그 사진은 그녀가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과 같은 것이었다. 6세의 미숙과 13세의 오빠가 함께 찍힌 사진. 찢어진 사진의 반쪽이었다. 미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을 만지는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다. 수십 년간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눈앞에 펼쳐지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자의 얼굴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그 눈빛, 그 표정, 사진 속 얼굴이 눈앞에 이 남자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꿨지만 그의 눈에 담긴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다. 오빠, 미숙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4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둔 그 한마디가 마침내 입에서 나왔다. 남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은 말을 내뱉으려 했지만 감정에 짓눌려 떨리고 있었다. 너 맞지? 우리 미숙이 맞지? 잘됐다. 살아있었구나. 남자, 김미숙의 오빠 김건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40년 넘게 쌓인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수많은 밤을 뒤척이며 보낸 외로움과 동생을 찾아 헤맨 긴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으로 달려갔다. 손이 떨려 서랍을 여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사진을 꺼냈다. 두 장의 사진은 마치 한 장의 사진이었다. 건우가 가져온 반쪽과 미숙이 가지고 있던 반쪽이 합쳐지자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이 되었다. 그 찢어진 사진처럼 그들의 인생도 반으로 나뉘어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 다시 하나가 되었다. 미숙의 손이 건우의 손을 더듬었다. 두 손이 맞닿는 순간 그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사진에 반쪽을 맞췄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두 조각. 마치 운명처럼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미숙은 평생 눈물을 보인 적이 없었다.
이탈리아의 조직에서도 칼에 베어 쓰러질 때도 홀로 한국에 돌아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도 울지 않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오빠의 얼굴을 바라보는 이 순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오빠, 어디 있었어? 평생 강함만 보여줬던 그녀의 목소리가 6세 어린아이처럼 떨렸다. 건우는 동생을 끌어안았다. 그의 어깨는 미숙의 눈물로 금세 젖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동생을 꼭 안고 40년의 그리움을 토해냈다. 두 사람의 재회를 멀리서 지켜보던 장례시장 상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최영석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일부러 미숙의 가게 앞을 지나가던 건우에게 말을 걸어 이 만남을 주선했던 것이다. 형제의 연은 끊을 수 없다는 게 사실이구나. 영석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미숙과 건우는 오랜 시간 앉아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어두운 과거도 힘들었던 기억도 모두 제쳐두고 그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가족으로서 대화를 나눴다. 미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따스함이 느껴졌다. 건우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말을 하면 다시 사라질까 두려운 듯했다. 그의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미숙의 손가락이 그 손 위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녀는 오빠의 손에 새겨진 상처 자국을 하나하나 느끼며 그가 자신을 찾기 위해 얼마나 애썼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건우의 간절한 한마디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사람이 생겼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살 필요도 과거에 얽매일 필요도 없었다. 건우와의 재회 이후 미숙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장례시장에서도 그녀의 표정이 더 밝아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오랫동안 무표정했던 얼굴에 가끔 미소가 떠오르고 손님들에게도 더 친절해졌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무엇보다 미숙의 눈빛이 달라졌다. 과거의 그림자를 안고 있던 날카로운 눈빛 대신 이제는 온화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건우와 재회한 지 일주일이 지난 날 장례시장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시장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과 굳은 표정에서 경찰임을 알 수 있었다. 최영석이 제일 먼저 그들을 발견했다. 그는 급히 미숙의 가게로 달려갔다. 미숙 씨, 경찰이 왔어요. 강철 사건 때문에 온 것 같아요. 미숙은 생선을 손질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다.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 영석이 돌아가자마자 경찰 2명이 강해수산 앞에 섰다. 그중 나이 들어 보이는 형사가 미숙에게 경찰 수첩을 보여줬다. 장례경찰서 강형사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미숙은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경찰들을 가게 안쪽으로 안내했다. 경찰은 미숙에게 사건에 대해 물었지만 그녀는 모른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때 가게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장례시장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젓갈을 파는 순자, 과일 가게의 은희, 회를 파는 아줌마, 채소 장수 아저씨까지 점점 더 많은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단호한 표정이 떠올랐다. 미숙을 바라보는 눈에는 신뢰와 연대감이 넘쳤다. 오랜 세월 장례시장에서 함께하며 미숙의 진짜 모습을 알아가게 된 사람들이었다. 경찰이 목격자들에게 그날 밤 미숙의 행적을 물었을 때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은 생선만 팔았어요. 다른 건 몰라요. 그 한마디에 담긴 단단한 의지는 마치 눈앞에 벽이 세워진 듯했다. 상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흔들림 없이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그들의 연대는 경찰의 질문보다 더 강력했다. 경찰들은 더 물어볼 것이 없는 듯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미숙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시장을 떠났다. 경찰이 떠난 후 미숙은 상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 했지만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가게로 흩어졌다. 미숙의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모든 것을 혼자 짊어졌던 그녀에게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사실은 큰 위로였다. 최영석만이 다시 미숙의 가게로 찾아왔다. 그는 조용히 미숙 옆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다. 시장에는 등이 아픈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지. 미숙은 영석의 말에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등에 새겨진 흉터와 문신, 그리고 과거의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며 살아온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오빠 건우가 있었고 시장 사람들이 있었다. 고맙습니다. 모두 제 편을 들어줘서. 영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과거 공안요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그림자를 봐온 그는 미숙의 그림자도 그중 하나였지만 이제 그 어둠은 조금씩 걷히고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건우의 집으로 향했다. 오빠와 처음으로 가족의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가는 길에 그녀는 장례시장을 돌아보았다. 몇 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그저 숨어서 살기에 좋은 곳이라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그녀에게 진짜 고향이 되어 있었다. 건우의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중에는 어린 시절 미숙의 사진도 있었다. 건우는 미숙을 찾는 동안 그녀의 흔적을 하나하나 모아왔던 것이다. 형제의 재회를 축하하듯 따뜻한 저녁 식탁이 차려졌다. 오빠, 오늘 경찰이 왔었어. 미숙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다. 건우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미숙을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시장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날 도와줬어. 정말 놀랐어. 건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 스며 있었다. 동생을 지켜준 시장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동생이 그만큼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미숙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칼로 싸우던 시절, 그녀는 늘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진짜 가족과 이웃들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안식을 찾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며 장례시장에 여름의 바닷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박강철 사건이 있은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는 더 이상 장례시장 근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경찰의 조사는 결국 증거 부족으로 중단되었다. 시장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강의 수사는 그 어느 때보다 번성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미숙이 가게를 열기 위해 나왔을 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가게 입구 위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미숙이라는 이름은 그대로였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손재주는 속이지 않는다. 누가 이런 글을 새겼는지 미숙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등에 새겨진 흉터처럼 지울 수 없는 과거가 있더라도 그녀의 손재주, 그녀의 진짜 가치는 속이지 않는다는 의미일까? 최영석이 커피 2잔을 들고 미숙에게 다가왔다. 그는 새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좋은 말이네요. 누가 만든 거예요? 미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모른다고 대답했지만 영석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눈치챌 수 있었다. 영석 씨가 만든 거예요? 영석은 미소만 지을 뿐 부인도 인정도 하지 않았다. 그는 미숙에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다. 과거를 숨기는 게 아니라 마주하는 것. 그게 진짜 개성이 아니겠어요? 그날부터 강의 수사는 더욱 번창했다. 새 간판의 문구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미숙의 뛰어난 생선 손질 기술은 입소문으로 퍼졌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미숙 자신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가게 안에는 이제 미숙과 건우가 함께 찍은 새로운 사진이 걸려 있었다. 낡은 흑백 사진은 나란히 진열된 2개의 앨범에 보관되었고 그 옆에는 컬러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재회 후 처음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미숙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건우는 이제 종종 미숙의 가게를 찾아 도움을 주곤 했다. 공직에서 은퇴한 후 동생을 찾는데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던 그는 이제 동생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 두 사람은 함께 보낸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세월을 채워가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는 특히 붐볐다. 미숙은 순자와 은희, 그리고 영석과 건우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평소 무표정하고 말이 적었던 미숙이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은 낯설었지만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미숙 언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미소가 정말 예뻐요. 순자의 말에 미숙은 부끄러운 듯 웃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주름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미소의 흔적이었다. 시장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미숙은 가게 앞에 서서 석양에 물든 바다를 바라보았다. 건우가 옆에 와서 함께 서 있었다. 두 형제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때가 있다. 오빠, 내가 조직원이었을 때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어. 근데 이상하게 생선을 손질할 때는 그 과거가 도움이 돼. 칼 다루는 손재주가. 미숙의 말에 건우는 미숙의 손을 꼭 잡았다. 그의 눈에는 비난 대신 이해와 사랑이 가득했다. 흉터를 가진 사람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어.
넌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시장 입구를 바라보았다. 석양에 물든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오늘도 생선으로 사람을 구할 거야. 미숙의 작은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흘러갔다. 한때는 칼로 사람을 해쳤지만 이제는 그 칼로 생선을 손질해 사람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개성이었다. 장례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미숙과 건우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이 시장의 불빛 속에 녹아들어갔다. 한 사람의 조용한 삶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용기로 마주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인생의 승리가 아닐까? 미숙의 이야기는 장례시장의 작은 생선 가게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교훈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과거의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우리의 손재주, 우리의 진심은 결코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따뜻한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영상을 클릭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적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은빛 카페에 들러주셔서 감사합니다.